동그라미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형태의 분류와 특징. 자, 형태는 점, 선, 면, 입체 등과 같이 디자인 요소 중에서 중요한 개념 요소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개념 요소에 해당된다는 것보다 요거는 형태는 아까 뭐였어요? 시각 요소라고 그랬죠. 시각 요소. 시각 요소. 이거 조금 외워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 항목은. 형태는 순수 형태는 이념적인 형태와 사람이 만든 모든 사물들을 포함하는 자연 형태, 인위 형태인 현실적인 형태로 구분된다. 그래서 이념적인 형태 때문에 개념 요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우리 점선면하고 비교해서 중복되는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것보다는 그냥 시각 요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념적인 부분을 담고 있어서 이념적인 형태에 대한 것도 한 단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념적인 형태에는 순수 형태, 의도와 계획에서 얻어진 형태와 반대되는 개념, 대상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추출하여 간결했을 때, 그러니까 추상적인 형태하고도 연결이 많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현실적인 형태는 우리 현실에 있는 것, 자연 형태, 인위 형태, 자연물의 형태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형태는 인위 형태가 되겠죠. 자, 자연 형태는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형태고요. 자연 형태는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 연구의 중요한 근원이 됩니다. 자연적 형태의 종류는 무생물의 형태와 생물의 형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무생물의 형태는 모래, 돌, 산, 뭐 생명이 없는 거, 그래서 주변에 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스피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약간 아날로그적인 생활을 좀 너무 디지털적인 생활인가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좀 추구할 때가 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생물이나 무생물의 형태들이 요즘에 디자인적으로 사물로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생물은 식물, 동물, 생명이 있는 것.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죠. 인위적인 형태는 모든 사물은 구, 원기둥, 원뿔 형태와 같은 기하 형태로 되어 있다 라는 기본이고요. 이거는 누가 말했냐? 구, 원뿔, 원기둥, 기하형 형태로 되어 있다. 이거 세잔이라는 화가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세잔이라는 화가가 모든 사물은 구, 원기둥, 원뿔 형태로 되어 있다. 그 입체파 개념하고 나중에 연결이 되죠. 반드시 수학적인 법칙과 함께 생기며 뚜렷한 질서를 가지고 있고 규칙적이며 단순 명쾌한 감각을 갖고 있고 자연적인 형태보다 훨씬 인공적인 형태의 특징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인위적인 형태가 발전된 거는 약간 기계적이고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약간 수학적인 법칙, 질서성, 단순함, 규칙적 이런 것들이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형태 심리로 넘어갈게요. 형태 심리는 이제 디자인을 하신다면 어떻게 디자인할지 앞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분, 특히 시지각에 관련된 심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그거에 대처해서 이미지를 구현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 심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거의 빠지지 않고 매 시험 한 문제 정도는 꼭 형태 심리에 대한 부분, 특히 게스탈트의 심리 법칙 같은 것들은 꼭 시험에 잘 나오니까 시험 기출문제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게스탈트라는 거는 형태, 형상이라는 독일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형태 심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심리적인 원인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지각 심리학 영역에서 중요한 법칙인 게스탈트 심리학에서 그 이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게스탈트 심리학의 창시자는 베르트 하이머라는 사람이에요. 베르트 하이머가 그거를 정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스탈트 심리학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형이나 형태로 지각하지 않고 더욱 단순하고 더욱 구체적이고 대칭적이고 한 것으로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에 대한 인간의 시지각에 대한 원리를 게스탈트의 4법칙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원칙 뭐냐?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요 네 가지예요. 근접, 유사, 연속, 폐쇄. 요 종류를 묻는 게 또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각각 특징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종류가 뭐가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근접성은 서로 근접해 있는 것끼리 하나의 무리가 지어져 보이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저 사진은 조금 애매한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이 두 개가 조금 가깝고 여기 좀 떨어져 있다가 또 두 개가 있으면 붙어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이게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옛날에 분단 나눴던 것처럼 근접성의 원리에서 가까이 붙은 것들은 하나로 무리지어 보이는 거. 그걸 근접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유사성의 원리는 서로 비슷한 것들은 하나로 무리지어 보이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아유 끼리끼리 노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비슷한 애들끼리 논다. 비슷한 애들끼리 같은 맥락이다. 색깔이 같은 애, 모양이 같은 애 이런 것처럼 유사성의 원리. 비슷한 것들끼리 하나의 무리처럼 보이는 거고 하나의 그룹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걸 유사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연속성의 원리는 일정의 흐름을 갖는 것들끼리 하나로 무리지어 보이는 거. 이렇게 별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걸 하나의 무리, 이걸 하나의 무리 이렇게 봐요. 연속되어 있는 것들은 한 덩어리다 라고 인식하는 거. 그게 연속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또 폐쇄성의 원리하면 선이 끊어져 있어도 닫힌 하나로 형태를 인식하는 거. 지금 우리가 얘를 봤을 때 별처럼 느껴지죠. 근데 사실상 별이 되려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얘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직선들이 수직선들이 있는 거지만 우리 눈에는 얘네들을 이렇게 다 닫혀 있게끔 만들어서 별이라고 인식하는 거. 그게 바로 폐쇄성의 원리예요. 선이 끊어져 있어도 닫힌 하나의 형태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폐쇄성의 원리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를 잘 파악하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했을 때 나의 디자인 컨셉이 제대로 구현되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각 향상성. 항상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인지되게끔 되는 거. 어떤 사물을 인지할 때 주변 상황에 따라 그 성질이 달리 보이는 환경에서도 항상 동일하게 인지되는 것. 지각, 항상성, 항등성, 항상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각상성에는 크기, 형태, 방향, 위치, 색채 이런 애들이 있다. 이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자, 착시에 대한 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착시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종류들, 특징들을 봐두시고요. 특히 이렇게 샘플로 나와져 있는 그림들 있죠. 그림들하고도 같이 연결지어서 보시고 시험에는 그림하고 같이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탕과 도형의 착시. 이런 거 바탕과 도형의 착시. 자, 어떤 게 바탕으로 보이는지 어떤 게 도형으로 보이는지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탕과 도형 모두 형태가 있어 바탕을 보면 바탕의 형태가 보이고 형태를 보면 형태가 인지되는 현상을 우리는 반전도형이라고 부릅니다. 루비네 컵이라고 하는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루비네 컵. 흰색 부분을 보면 얘는 컵이구나 라고 인식되는데 바탕 검은색 부분을 보면 사람 얼굴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거. 자, 이렇게 본다면 이 흰색 부분이 바탕일 수도 있고 흰색 부분이 도형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걸 바탕으로 보느냐 어떤 걸 도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대표적인 게 이 루비네 컵 이미지가 쓸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반전 도형.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젊은 여성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할머니가 보이나요? 할머니가 고개 숙이고 있는 할머니 코, 입, 보자기 쓰고 있는 할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여성의 옆모습, 속눈썹 슝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 자, 제가 막 썼더니 안 보이나요? 지워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성으로 보이시는 분도 있고 할머니로 보이시는 분도 있고 반전도형에 대한 부분.
또 슈레더의 계단 반전. 자, 요것도 계단에서 요게 앞일 수도 있고 이게 앞일 수도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뒤면은 어때요?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자, 그거에 따라서 반전되는 이런 걸 가지고서 되게 3차원적이고 오묘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그리는 작가들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면적과 크기의 착시. 같은 크기의 도형이 주위의 영향을 받아서 면적과 크기가 달라 보이는 현상이다. 자, 동그라미, 흰 동그라미와 검정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어떤 애는 조금 이 두 개가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상하게 하나의 동그라미 더 커 보이고 하나의 동그라미 작아 보인다. 왜? 주변의 색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애들한테 영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적과 크기의 착시입니다. 자, 세 번째, 분할의 착시. 같은 길이가 분할되어 있을 때 더 길어 보이는 현상이다. 얘와 얘의 길이가 똑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분할되면 얘가 더 길어 보이는 느낌. 그게 분할의 착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1m짜리 그림을 그리는데 얘를 분할을 해 놓으면 얘가 1m인데 1m 20처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시각적인 몇 가지 요소만 더 추가하면 길이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분할의 착시. 네 번째, 각도와 방향의 착시. 같은 방향을 가진 수평선 위에 각도가 다른 선이 놓이면 그 선의 각도에 영향을 받는다. 지금 이런 것도 보시면 원래 얘가 다 평행한 선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슝 이렇게 약간 휘어져 보이는 느낌. 다시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선이 수평처럼 느껴지는, 이렇게 평행선처럼 느껴지지가 않죠. 어디는 이렇게 붙어 보이고 어디는 약간 떨어져 보이고 여기도 막 왠지 떨어져 보이고 이 사이도 왠지 떨어져 보이고 이런 느낌. 얘도 점점 얘가 이렇게 가서 왠지 붙을 것 같은 느낌. 얘는 점점 벌어질 것 같은 느낌. 자, 각도와 방향의 착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만약에 이런 착시 현상을 주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떤 이미지를 배치했더니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다. 내가 의도치 않은 내 목적성에 맞지 않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끔 디자인하면 안 돼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튼튼하고 안정적인 그런 컨셉인데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튼튼한 건물이 막 언제 쓰러질지 모르게끔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레이아웃 배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효과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착시 현상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컴퓨터로 정확하게 수평선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틀어져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착시 현상 때문에, 우리의 시각적인 착시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각도의 착시. 각도의 착시, 여기 가운데. 지금 보면 얘가 훨씬 더 넓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얘와 얘랑 비교해 보면 주변에 어떤 애가 있냐에 따라서 뚱뚱한 애 옆에 날씬한 애가 있으면 이 뚱뚱한 애가 더 뚱뚱해 보이고, 아니면 뚱뚱한 애들끼리 있으면 그냥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각도의 착시. 같은 각을 이루는 것이라도 주위의 각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각이 서로 달라 보이는 현상이다. 각도의 착시예요. 여섯 번째, 길이의 착시. 같은 길이라도 끝에 추가되는 모양에 따라서 길이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현상. 지금 얘 길이는 똑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봤을 때 얘는 길어 보이고 얘는 짧아 보이고 그런 느낌 들죠. 이걸 가지고선 예전에 아파트 광고도 있었어요. 똑같은 평수인데 어느 집은 넓어 보이고 어느 집은 왜 좁아 보일까요? 어느 집은 넓어 보이고 어느 집은 좁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이 개발 회사는 넓어 보이는 집을 짓는다. 안에 구조를 어떻게 해서 더 넓게 만든다.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네 집에 가보면 똑같은 평수인데 어느 집은 넓어 보이고 어느 집은 좁아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착시 현상들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전체적인 평면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의 착시는 광고에서 특히 좀 많이 나오는, 유사하게 많이 나오는 그림으로 쓰입니다. 7번 수직과 수평의 착시. 같은 수직선과 수평선의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며 면적은 수직면보다 수평면이 길어 보인다. 자, 이것도 얘 길이와 얘 길이 봤을 때 누가 더 길어 보이나요? 세로 가로 했을 때 누가 더 넓어 보이나요? 자, 보면은 딱 눈에 똑같은 길인데 왜 이렇게 보이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할 때 일부러 여기를 더 넓게 만들어요. 조금 늘려요. 여기를 좀 늘려야지 우리 시지각 현상 때문에 좁아 보이니까 넓혀야지 얘와 얘가 같은 길이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컴퓨터를 믿고 똑같은 사이즈를 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시각적인 착시 현상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야 돼요. 이게 회사의 CI 같은 거 만들 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포스터나 이런 거 만들 때 타이틀, 브랜드 같은 거 만들 때도 전체적인 이런 착시 현상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비례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셔야 됩니다. 또 위 방향 과대시. 같은 크기를 위와 아래로 놓았을 때 위에 놓인 형태가 더 커 보이는 형상이다. 눈사람도 똑같은 원으로 눈사람을 만들면 머리가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눈사람 만들 때 밑에는 조금 더 크게 위에는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전체적인 안정감 있어 보이고요. 이거는 타이포그래피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타이포그래피에서 글자를 만들 때도 숫자 8을 만들겠다. 그럴 때도 똑같은 8처럼 보이는 8이어도 위를 살짝 작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전체로 봤을 때 같은 크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위 방향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 때도 살짝 위를 조금 더 짧게 뭐 이렇게 만들어야지 얘랑 같은 애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기출문제 몇 가지만 우리 앞에 공부한 거를 복습하는 생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10번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자, 1번 문제. 디자인의 요소와 관련이 먼 것은 우리 디자인의 요소 해봤죠? 개념 요소, 우리 시각 요소, 상관 요소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좀 다른 애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소가 우리가 개념 요소가 있고 시각 요소가 있고 상관 요소가 있는데 얘네들 종류가 다른 애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질감, 시각 요소, 색, 시각 요소, 형, 시각 요소, 입체는 개념 요소. 답은 4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면 다음 중 유사, 대비, 균일, 강약 등이 포함되어 나타내는 디자인 원리는 유사하기도 하고 대비하기도 하고 균일하고 강약을 줘서 나타내는 디자인 원리. 우리 디자인 원리 했을 때 조화, 대비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점이, 율동 쭉 있었는데 유사, 대비, 균일, 강약 모든 요소를 같이 담고 있는 애는 누구일까요? 조화. 조화는 어때요? 유사한 것도 좋아. 대비가 이루어져서 만들어낸 것도 좋아. 균일을 하면은 또 좋아. 강약을 주는 것도 좋아. 좋아해요. 자, 6번 문제. 다음 중 황금 분할의 비로 알맞은 것은 황금 분할. 황금비라고 부르는 거. 우리 고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미의 기준으로 삼았던 비율의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았던 황금 분할은 몇 대 몇일까요? 1대 1.618. 1대 1.618. 1대 1.414는 루트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대 1.618 숫자 외워두세요.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그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거 많이 봤죠? 이거 뭐냐? 루빈의 컵이다. 루빈의 컵.
그래서 뭘까요? 군화의 법칙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도형과 바탕의 반전, 객관적 태도의 법칙, 공동우명의 법칙. 자, 뭐라고요? 어떤 게 바탕이고 어떤 게 도형일까요? 어떤 게 도형이고 어떤 게 바탕일까요? 묻는 거죠. 도형과 바탕의 반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형과 바탕의 반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다. 이거 각각 다른 것들도 문제 같이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앞에 배웠던 거 잘 기억 안 나면은 좀 더 앞으로 돌아가셔서 복습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